위창자 생리학 5강은 작은 창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은 창자는 내용이 좀 많아서 5강, 6강, 7강 3시간에 걸쳐서 작은 창자의 생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창자는 위의 유문을 끝으로 해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작은 창자의 맨 마지막 부분은 회맹판막입니다. 회맹판막을 지나서 큰 창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작은 창자는 12장, 공장,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소화 흡수를 위한 간과 이자로부터의 분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작은 창자의 주요 기능은 소화와 흡수입니다. 위장에서 섭취한 음식물을 곱게 갈아서 미즙으로 만든 다음에 유문을 넘어서 12장으로 미즙을 내려보내면은 12장과 공장과 회장을 지나면서 회맹판막을 넘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거의 모든 영양분은 흡수됩니다. 화학적으로 분해되고, 화학적으로 분해된다는 게 소화됐다는 거죠.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자, 작은 창자는 위창자 생리에서 크게 기능 구분 4개로 짓는 운동, 분비, 소화, 흡수의 기능이 모두 다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위창자의 부분입니다. 자, 먼저 작은 창자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창자의 운동도 한 5가지 정도의 운동을 얘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작은 창자의 운동은 유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미즙을 회맹판막까지 보내는 추진운동과 추진운동을 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혼합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작은 창자 같은 내장근은 단단히 내장 근육으로서 서파에 의한 위상수축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서파의 규칙적인 리듬에 더해져서 각 부분에 기계적인 팽창 자극이 더해지는 거죠. 이 기계적인 팽창 자극이 서파의 리듬에 더해지면 마루 부분에서 활동 전이가 나타나면서 수축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내장근 세포는 저마다 스스로 수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내인성 장신경, 외인성 자율신경, 호르몬에 의해서 수축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내용이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추진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창자의 내장근 세포는 모두 다 스스로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기본적인 서파의 리듬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서파의 마루 부분에서 이와 같이 음식물에 기계적인 자극이 더해지면 수축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수축이 일어나는 위치는 음식물에 의한, 그러니까 미즙에 의한 기계적인 자극의 2, 3cm 뒷부분이라고 하면 입 쪽이겠죠. 입 쪽 부분에 기계적인 자극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미즙에 의해서 팽창된 부위에서 발생한 감각 신호가 근육층 신경을기를 타고 2, 3cm 뒤쪽으로, 입 쪽으로 전해져서 이쪽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서 내장근 세포가 수축하게 됩니다. 반면에 앞쪽으로는, 앞쪽이라 하면 항문 쪽 방향이겠죠. 항문 쪽 방향으로는 2, 3cm 앞쪽이 이완을 합니다. 이 이완을 또 수용성 이완이라고 똑같이 부릅니다.
이 음식물의 자극이 미즙의 자극이 장신경을 따라서 앞으로 전달돼서 산화질소와 나이트릭 옥사이드와 VIP가 분비되고 앞부분에는 이완을 하는 그런 양상이 되죠. 이완이 되면 음식물이 앞으로 추진하는, 뒤쪽은 수축하고 앞쪽은 이완을 해줌으로써 음식물이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국소적인 자극입니다. 서파도 있지만 국소적인 자극에 의해서 근육층 신경얼기가 자극을 하죠. 그래서 근육층 반사 또는 연동 반사라고 부릅니다. 작은 창자 수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고 또 국소적인 자극에 의해서 시작된 수축 운동이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3에서 5cm 정도 미즙을 이동시킨 후에 사라집니다. 다시 그 부분에서 수축이 다시 시작이 되겠죠. 아세틸콜린에 의한 수축 운동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억제제인 아트로핀을 사용하면은 이 수축 운동이 추진 운동이 대부분 사라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위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음식물이 한 요쯤에 있겠죠. 뒤쪽에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한 5초 뒤쯤에 수축이 다시 진행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수용성 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겠죠. 자, 이 추진 운동, 연동파, 연동 반사는 초당 0.5에서 2cm 정도로 항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음식물이 십이장에서 회장 쪽으로 항문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인성 장신경이 신경이라는 건 극성을 가지죠. 축삭과 수상돌기의 방향으로 이런 연동파가 전달이 되겠죠. 이 내인성 장신경의 방향이 입에서 항문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빈도도 중요한데 12장은 분당 12번이고 회장은 분당 9번이다. 그렇다면은 수축을 하고 있는 12장이 회장보다는 압력이 수축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압력이 더 높죠. 압력이 높은 곳인 12장에서 압력이 낮은 곳인 회장 쪽으로 음식물이 이동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즙은 12장으로 들어온 미즙은 분당 1cm 정도의 속도가 형성이 되면서 항문 쪽으로 추진되죠. 전체 작은 창자를 지났는데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미즙이 항문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미즙이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소화액과 분비물로 섞이는 그런 현상을 구분해서 예전에는 분절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혼합 운동이죠. 근데 요즘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작은 창자의 추진 운동,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 위에서 보는 그림과 같이 이 와중에 음식물과 작은 창자의 분비물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위창자의 운동은 조절이 된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일반적입니다. 자, 먼저 위 창자 반사를 보면은 위의 자극은 창자의 반사, 피드 포워드 반사가 되는 거죠. 위의 운동이 시작되면 그 신호가 근육층 신경얼기를 타고 내려와서 작은 창자의 운동을 유발하는 그런 반사작용입니다.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는 촉진되고 노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교감 신경에 의해서는 억제가 되는 그런 자율신경에 의한 조절도 있습니다. 자, 위창자 호르몬도 작은 창자의 운동성을 조절하죠. 가스트린, CCK, 인슐린, 모틸린, 세로토닌은 작은 창자의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이 중에 세로토닌은 요즘 신약물 개발에 타겟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반면에 세크레틴 글루카곤 VIP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작은 창자의 두 번째 운동 기능은 이주성 운동 복합체입니다. 위에 추진 운동, 혼합 운동은 음식물이 미즙이 작은 창자로 들어왔을 때 이 미즙을 큰 창자 쪽으로 보내는 또 그 안에서 혼합하는 그런 작용이었다면 이주성 운동 복합체는 공복 시에 나타납니다.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나면은 작은 창자의 음식물이 다 빠져나가죠. 그 후에 작은 창자에 아무것도 없는데 90분 주기로 이주성 운동 복합체가 발생합니다. 이 이주성 운동 복합체 MMC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상으로 구분되는데 1상, 2상, 3상에 주로 혈중 모틸린 증가와 함께 큰 수축이 일어납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빨간 점선을 나타내는 것은 3상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 부분들이 다 3상에 관련된 내용이죠. 듀오데넘부터 제주넘 1, 2, 3번 포인트까지 신호가 전달되면서 3상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상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아주 조용한 상태인 1상이 연달아서 진행이 됩니다. 1상에서는 창자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상에서는 창자가 무질서하게 작은 수축을 하는 그런 상태를 2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림에서 2상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상에 해당되겠죠. 자, 1상, 2상, 그리고 다시 3상이 반복되면서 90분마다 공복 시에 작은 창자가 일련의 수축이 쭉 연결되면서 작은 창자 안에 있는 모든 음식물이 모두 다 맹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주성 복합체는 음식을 다시 섭취할 때까지 1상에서 3상이 계속 반복되고요. 음식물을 다시 섭취하면 모틸린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이주성 운동 복합체 3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작은 창자와 큰 창자의 경계에 회맹 판막이 있습니다. 왜 판막이냐면은 큰 창자에는 주로 변성분이 들어있죠. 이 변성분이 작은 창자로 역류되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판막은 심장 판막 같지는 않고 이 회장의 끝부분이 맹장 쪽으로 돌출되어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판막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판막의 역할이 좋아서 회맹 판막은 맹장의 압력이 60cm H2O가 될 때까지도 역류를 방지할 수 있게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장의 끝부분이 맹장 쪽으로 돌출되어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기능적으로 밸브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즙이 회장에서 맹장 쪽으로 이동할 때는 자유롭게 통과하나 맹장의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이동을 할 때는 압력이 이쪽 돌출 부분을 누르면서 막히게 되는 거죠. 아래 그림에서 좀 더 확실하게 역할을 그려줬습니다. 자, 또 회맹 판막 쪽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움직임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회맹 조임근이 있습니다. 회장의 끝부분에 5cm 정도가 횡단근이 두터워져 있는 그런 형태로 조임근의 역할을 합니다. 마치 위배출을 조절하듯이 회맹 조임근이 회맹 배출을 조절합니다. 그림에서 보게 되면
회장의 끝부분에 이렇게 두터워진 조임근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회장 쪽에서의 압력 또는 회장 쪽에서의 화학적인 자극 이런 것들은 이 관략근 조임근을 느슨하게 하고 회장 자체의 연동운동, 추진운동을 촉진하면서 압력을 높여가지고 회맹 배출이 순조롭게 일어나게 합니다. 반면에 맹장 쪽의 압력이나 기계적인 자극은 이 회맹 판막에 의해서도 역류가 되지 않지만은 이 자극 자체가 회장의 운동을 억제하고 조임근을 더 강력하게 수축을 해서 음식물을 천천히 이동하고 배출을 느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압력이 높아졌으면 이미 이 부분에 판막의 역할로 짓눌려 가지고 막혀 있는 상태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써 있고요. 이런 회장의 배출 조절은 근육층 신경얼기와 외인성 자율신경 반사로 이루어진다. 보편적인 운동 조절, 작은 창제 운동 조절입니다. 자, 반사작용 하나 알아볼까요? 위 회장 반사, 위에서의 자극이 회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피드 포워드 반사겠죠? 거리가 꽤 멉니다. 그러면은 가스트린 호르몬에 의한 작용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그런 내용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이 위회장 반사이에서 밸브가 열리고 관략근이 이완을 하고 그리고 수축 운동이 촉진하면서 추진 운동이 촉진돼서 위 회장에서의 배출이 증가합니다. 자, 이와 같은 조절을 통해서 회맹 판막과 회맹 조임근의 조절을 통해서 보통 하루에 1000에서 2000ml 정도의 미즙이 작은 창자에서 맹장으로 나가게 됩니다.